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총 18차시를 통해서 배웠던 직업상담학의 내용이 1차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풀어보면서 문제의 경향이라든가 난이도 정도를 우리가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으로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20문제 풀고 또 다음 시간에 또 20문제 풀어서 총 40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가장 출제가 자주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데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조금은 뭐랄까 너무 쉽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개별적인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교재 위치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책 266페이지에 핵심 기출문제 1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6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문제를 좀 읽고 답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보디인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자, 보디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신분석 또는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가로서 특히나 그러한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을 직업 상담 장면으로 와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그런 학자죠. 그래서 그러한 이론의 바탕으로 두어서 상담에 필요한 단계라든가 기법이라든가 또는 여기 나오는 기법 외에도 상담에 필요한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문제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그 결과물을 내신 분이죠. 이분이 언급한 직업 상담 장면에서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 뭐냐? 총 3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가, 나, 다입니다. 명료화, 비교, 소망 방어 체계. 그렇게 해서 이 3가지가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반응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또는 우리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로저스 중심의 이론에서 말할 때에 이러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직업 상담 장면에서 일 때 하나의 기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진로 및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상대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 좀 아리까리한 그런 어떤 해답을 요구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진로 및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1번 가. 의사결정은 진로 상담의 핵심이다. 자, 의사결정은 진로 상담의 핵심이다. 제가 직업 상담의 목적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지적 명확성의 어떤 정진을 목표로 한다든가 실업 생활을 극복을 한다든가 직업관을 심어준다든가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사결정 능력을 정진시켜주는 것이 직업 상담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도 얼추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럼 나를 한번 볼까요? 자기 탐색은 의사결정 이후의 단계에 속한다. 아니죠. 자기 탐색은 보통 상담의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러한 활동이고요. 다 보면 의사결정 이후 즉시 보유기술을 파악해야 된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유기술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구성물에 대한 능력들이죠. 예를 들면 역량인데 가치관, 흥미, 태도, 적성, 성격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걸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 말미에 가서 대안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도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고요. 라 보겠습니다. 공식적 자료인 심리검사의 자료를 우선시한다. 이건 아니죠. 물론 심리검사지를 좀 중히 사용하는 그러한 이론도 있고 또 그러한 또 상담자의 태도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인 심리검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비공식적인 어떤 상담 기법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저 역시도 이제 한 20년 차가 되니까 직업 상담 분야만 사실 꼭 심리검사만 하지 않더라도 LCA 같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LCA 정질적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어떤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꼭 그런 어떤 정질적 검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초벌 상담만 해도 내담자에 대한 부분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비공식적인 자료를 우리가 활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네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상담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반적인 진로 상담의 과정이라고 해서 이 지금 267페이지에 나오는 3번 문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크라이티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크라이티스라는 분 기억나시죠?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통합적 모형으로서 3단계를 언급한 게 있어요. 그 나중에 뭐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네요. 내용인데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상담 이론들이나 직업 선택 이론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런 고려한 상태에서 이분이 특별하게 5단계로 직업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의 5단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의 목표 설정부터 한다든가 뭐 관계 수립을 하고 문제를 평가한다든가 나오는데, 크라이티스라는 분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 상담의 어떤 단계를 이야기할 때는 관계 수립 또는 문제 평가 또는 구조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는 진단입니다만 여기서는 목표 설정을 하죠. 앞에 이제 문제를 평가했었기 때문에 이제 A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전문성이 투입되는 개입 또는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훈습이라고 하는 워킹스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워킹스로우, 여러분들 그 해설해 보게 되면 워킹스로우에 대한 제가 그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그 워킹스로우는 일반적으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치료 기간이 길거나 상담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그 무의식 세계에 잠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집어넣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뭐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스님들이 면벽을 해서 덕도하는 과정처럼 조금씩 어떤 정상적인 부분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훈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마지막에는 이제 종결이라고 하는 과정을 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지문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게 되면 B, A, C, D, E 이렇게 해서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지금 현재 직업상담사 시험은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될 때요. 과거에는 이렇게 보기가 가, 나, 다라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발음상에 문제가 있고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점 척도로 1, 2, 3, 사지선다형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보기가 주어집니다. 제가 만들 때 그걸 좀 유념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가, 나, 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04번입니다. 인지행동적 접근에 해당하는 주된 상담 기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인지행동적 딱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REBT 아니면 그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아론 백의 인지치료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치료 기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법으로는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A, 그 다음에 또 B, 대처 기술 훈련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주장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기관리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04번의 답은 A, B를 언급한 가가 되겠습니다. 뭐 역설적 의도는 뭐 일반적으로 뭐 그 현실력 그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뒤에 나오는 자각 촉진 기법은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뭐 신체 자각, 언어 자각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자각을 통해서 접촉과 알아차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각을 시키는 이러한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게슈탈트 형태요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금 04번의 문제는 A와 B를 활용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어느 분야에서? 인지행동적 접근에서는요. 자, 그렇게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제 거리가 먼 것이네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답이겠지요.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 기억나십니까?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결부해서 뭔가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우리는 인적 명확성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죠. 상담을 처음 할 때는. 가보겠습니다.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도 직업 상담에 관한 접근은 동일하다. 이건 상식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라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하고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똑같은 상담 방법으로 똑같은 이론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죠? 일단 이건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게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럼 나와 다를 봅시다. 내담자의 직장인으로서 역할이 다른 생애 역할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생애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 그렇죠. 내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집에 가면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을 하는 또 지역사회 활동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다 고려해서 직업 상담에서 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기 반드시 봐야 되겠죠. 내담자가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적 상담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직업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라도 적절한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5번은 가가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자를 탁 대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거니까 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06번입니다. 생애진로 사정. 자, 생애진로 사정 딱 떠오르는 거죠. LCA. 누가 만들었죠? 기접어서. 언제쯤 해요? 상담의 앞단계.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냥 소책자든 파프렛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짧게는 20-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질적인 측정 도구로서 우리가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LC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입니다.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며 표준화된 진로 사정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화된 면접 기법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아니죠.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LCA는 이런 측정 도구를 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필요하다면 사용하게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수적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나와 다와 라는 LCA에 관련된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 07번입니다. 슈프의 발달적 직업 상담 단계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심자 현태의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탐색부터 시작해서 심층적 탐색, 그 다음에 자아 수용, 또 자아 수용 이렇게 해서 그 A, C, E, D, B, F라고 해서 현태의까지 하면은 6단계로 여러분들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계를 외우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냥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하시고 용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심자, 현태의라고 외우시면 아마 전혀 이런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면 가볼까요?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공공의 어떤 이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개인적 법익보다 공익적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는 벗어나게 됩니다. 나아볼까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게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윌리엄슨의 상담 기법에 보면 5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위임입니다. 위임. 그러니까 내가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담자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억지로 가게 되면 그건 상담자 윤리에 어긋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보다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상담자에게 이 내담자를 위임하는 것이 더더욱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맞는 얘기네요. 다 볼까요? 심층적인 심리 상담이 아니므로 직업 상담은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말도 안 됩니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담자보다 먼저 종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게 이제 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도저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솔직하게 이 상담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입장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내담자 양해를 구해서 상담을 종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상담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빨리 판단을 해서 상담을 종결할 때는 종결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번의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사용되는 학습 촉진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도 참 자주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아주 지겹도록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촉진 기법,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 이론을 다른 말로 학습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의 강화 기법과 다의 사회적 모델링 학습 대리학습 기법, 그 다음에 라에 나오는 변별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냥 구분 문제는 여러분들 이번 참에 가와 다와 라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그 풀이에 내적 금지 내지는 금지적 조건 형성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해 놨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상담사 1급 1차에서는. 그러니까 참고로만 풀이집을 좀 참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의 10번 문제입니다. 신규 입직자나 입직자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취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 또 퇴직자, 입직자, 이직자 이런 말, 입직, 이직 이런 말을 씁니다. 입직자나 직업인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인간관계, 직업 예절, 직업의식과 직업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상담은 뭐냐? 자, 일반적으로 제가 쭉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죠? 취업을 하고 그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갈등이라든가 직무 관리를 직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또 정보를 추가로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직업 적응 상담이겠죠. 그 10분의 나에 해당됩니다. 11번입니다. 초기 상담의 유형 중 정보지향적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정보지향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구조화된 상담이기 때문에 몇 마디를 해도 서로가 정보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가에 보면 재진술과 감정의 반향 등이 주로 이용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물론 재진술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알아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많이 얻기는 합니다만은 이 자체는 꼭 정보지향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게 판단하기 얼른 힘들다면 나와 다라를 봅시다. 나와 볼까요? 예, 아니와 같은 특정하고 제한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이죠. 폐쇄적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지만 폐쇄적 질문 그 자체만큼은 매우 정보지향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본문 내용 설명할 때도 해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요. 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육가헌칙에 의한 개방적 질문도 굉장히 정보지향적인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담의 틀이 상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담의 틀이 상담자에게 초점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상담자는 선택적 경청을 한다 그런 얘기죠. 선택적 경청을 한다. 그래야만 그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재진술과 감정의 반영 같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면담 내지는 내담자의 어떤 라포 형성을 할 때 얘기 들어주고 또 어떤 재진술이니까 하는이잖아요. 그 내담자의 어떤 인지적인 내용을 감정적인 내용을 인지적으로 돌려주는 이러한 라포 형성 내지는 관계 형성적인 측면에서의 기법이지 정보지향적 면담에서는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직업상담에서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질 이론이죠. 답은 난데요. 나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볼게요. 가가 왜 틀렸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으로 성격 특성을 분류된다. 이것은 홀랜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윌리엄슨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다 볼까요? 개인은 이를 통해 개인적 욕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욕구 성취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직업 심리학에서 보겠지만 로우의 욕구 이론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 라의 직업적 선택은 개인의 발달적 특성이다. 이것은 긴저버거나 슈퍼나 타이드만 와라나 같은 발달주의 이론가들에 의한 주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번의 답은 나가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담 기법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저브스 앤 무어가 말한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 다루기라고 하는 파트에서 총 9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죠.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 하나를 찾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상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회사들이 써본 결과 많은 효과가 입증된 그런 투쟁 해결 방법을 써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담자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군요. 그러나 그 방법은 K 주식회사에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회사와 우리 회사는 다르니까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항감에 대한 부분을 그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저항감을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담자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동의합니다, 흥미롭다 이렇게 동의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항감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요. 14번입니다.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 또는 내담자의 목표 설정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총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상담 목표는 상담 전략 및 개입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목표들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이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위 목표도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다면 철저하게 세부 계획까지 나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의 가능성이 많네요. 내담자의 기대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마지막으로 상담의 목표는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또 이 나머지도 뭐가 있었어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내담자의 목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하위 목표도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에게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계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돕는 면담의 요소. 우리가 초기 면담 9가지 기법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리허설이죠. 리허설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 계약이라는 기법을 이미 사용했다. 이렇게 제가 유효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윌리엄슨이 나왔네요.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과정 6단계 중 전반부 4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오히려 좀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단계가 다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분종진, 처상추 기억나십니까? 분석, 종합, 진단, 그 다음에 처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추수관리, 팔로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부분 분종진, 처상추니까 16번에 나가 되겠네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17번입니다. 내담자가 수집한 대안 목록의 직업들이 실현 불가능할 때 상담 전략으로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찾아내야겠죠. 쭉 찾아가지고 목록을 정리했는데 그래도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실현 불가능한 것밖에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있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의사결정의 마지막 최종적인 책임은 내담자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에 추출한 것에 대해서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비논리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내담자가 그 직업을 시도해 본 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개입한다. 이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뻔히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한번 해봐라. 한번 갔다 오시오. 동행 면접 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알선장을 써가지고 면접을 보게 한다든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오면 그때서 이제
자, 봤죠? 안 될 거 뻔히 하면서 왜 가요? 뭐 이렇게 또 핀잔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자가 판단하건대 상담자는 일치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게시탈트 상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게시탈트 상담이론, 우리가 행태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게시탈트 요법은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강조한다. 자, 18번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자,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대가인 로저스가 자신의 상담의 결과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일치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내용이고요. 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게시탈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성격은 자아, 자상, 존재,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여러분 18번에 라도 줄 한 문자 끄세요. 형광펜으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게시탈트에서는 성격을 세 가지 어떤 차원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아와 자상과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의 답은 나가 됩니다. 19번입니다.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집단 직업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냐? 자, 장애를 가졌습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사회 적응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 적응 상담 이런 걸 해야 돼요. 뭐 장애뿐만 아니라 탈북자, 세터민들이 있죠, 그죠? 세터민들이나 탈북자 상담도 여기 해당되고 또 어떤 분들이냐면 또 그 탈성매매 여성 재사회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 청소년 진로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0분입니다. 다음 중 인지적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가입니다. 뭐 로저스, 백, 아들러, 앨리스가 인지적 상담 기법을 주장한다. 아니죠. 특히 뭐 로저스는 인지적 접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지적 상담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 초자아, 자아 방어 기제와 같은 개념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정신분석 상담 이론을 하는 거니까 또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고요. 다 볼까요? 반두라, 여러분들 행동주의, 또 특히 인지적 접근 대가인 반두라는 이전 경험에 의해 형성된 스키마 때문에 자신과 현상에 대한 오류와 왜곡이 일어난다. 자, 이 말은 스키마 이렇게 말로 이것이 여러분들 누구냐면 아론백입니다. 인지치료의 대가죠. 인지치료의 대가인 이 아론백은 스키마 때문에 어떤 비합리적 신념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인지적 오류, 도구마에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죠. 알아볼까요? 앨리스의 ABCD 모형에서 D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논박, 그래서 디스퓨트라고 하는 D, 그러니까 크래시, 망치 같은 걸로 탁 깨서 상대방의 어떤 비합리적 신념을 깨고 합리적 신념을 갖게 하는 이러한 내용의 이론을 주장한 분이 바로 앨리스죠. 그러니까 20번의 답은 라가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내용이 바로 인지적 상담 기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1차는 제 강의만 사실 들어도 충분히 합격한다고 저는 사실은 뭐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출문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또 20문항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